10월 1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밤부터 차차 흐려져서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도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모레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되고요. 원주지방 기온제 기온은 17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경북 구미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선수단의 활약상 소개해보고요. 또 동북아 대표 경제 한류축제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개막합니다. 오늘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을 시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원주시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조성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오늘의 톱10 1위에 오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원주에서 여행 패키지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드라마 속 게임을 체험해보는 오징어 캠핑을 기획했습니다. 오징어 캠핑은 오는 16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기화되는 가을 장마로 횡성 지역 내 밭작물이 병해에 시달리며 폐기 처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횡성군이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일선 9개 읍면의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각종 병의 피해 조사를 시달하고 오는 15일까지 실태 파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월 군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최근 7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접종 대상 전체 인구 38,118명 가운데 26,852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완료율은 70.4%를 기록했고 이는 강원도 평균 접종 완료율 63.6%와 전국 59.3%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8일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선수단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체육회장 양희구입니다. 지금 구미에 계신 거죠? 네네. 네. 자, 이번 10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고등부 선수들만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는 고등부에 대해서는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아마 일반부와 대학은 폐지가 되고, 대학 입시 작년도 대회가 취소가 되고 또 사실 올해도 취소가 됐을 경우는 2년 동안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는 대학에 진학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학부만 고등부만 시합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제 경기 성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작년에는 아예 전국체육대회가 치러지지 않았고 올해는 이제 고등부만 치러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고등부 선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금 경기 잘 치르고 있죠? 네, 잘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개 종목에 몇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까? 저희가 축구, 야구, 배구를 비롯해서 37개 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37개 종목에서 저희가 선수가 고등부가 452명이 선수가 지금 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 일반부 경기는 올해도 못 치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과 일반부 선수는 지금 대회를 2년 동안 치르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부 선수들은 작년과 올해 그 성적을 거둬야지만이 실업팀에도 갈 수 있고 또 대표팀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2년 동안 대회를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앞날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지금 위축이 돼 있지만 특히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우리 선수들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들은 강원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현재 우리 인구 도세로서 150만 인구에 학교도 제일 적은 도세로서 우리가 지금 한 400만, 300만 되는 그러한 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아마 몇 년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희 선수들이 좋은 기량으로 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부는 다행히 전국체육 대회가 좀 치러지고 있어서 실력 발휘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학 일반부는 또 경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군요. 자, 그럼 우리 고등부 경기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코로나19로 1년 늦춰서 개최된 만큼 선수단의 이제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강원도 선수단 어떤 선수가 참여했고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37개 종목에서 우리가 개인전 선수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우리가 구기 종목이라고 단체 종목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춘천 여고의 농구라든지 또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부 축구라든지 또한 강릉 야구부가 좀 결승에 또 도달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구 남자 테니스와 강릉 정보고등학교 여자 테니스가 어디 결승에서 서울을 또 제치고 저희가 남자는 우승을 했고 여자는 또 준우승을 했고요. 또 속초고등학교 배구부는 참 정상에 도달해서 어제 결승에서 사실 어디 광주 서울과 싸워서 저희가 사실 좀 성적은 우수했는데 참 운으로 해서 저희가 또 준우승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긴 하네요. 네, 안타깝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선수도 그렇고 단체 경기도 그렇고 좀 기록이 좀 신기록을 세웠거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선수 개인전도 좋고요. 네, 어저께 저희가 그 양구 테니스와 또 강릉 정보산업교회 테니스를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접전을 펼치는 그런 경기 속에서 선수들이 그 발에 쥐가 나는 이러한 8시간 내지 9시간을 뛰는 그러한 혈투를 벌이면서 선수들이 발이 쥐가 나고 들어가서 사람 코치들이 주물르고 하는 이러한 걸 봤을 때 참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면서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너무 무리한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서울을 제치고 우승까지 하는 그러한 모든 선수들의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속초고등학교 남자 100m에서는 신기록, 한국 신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선수였는데 사실 그것도 파울로 인해서 참 실격이 당해서 대회를 못 뛰었던 게 좀 굉장히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선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이번에 100m에 전국 신기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한 실격을 당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육상 경기에서 이렇게 기록 내는 선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유망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군요. 유망주라고 지금 그 선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 속초여고에서 처음 금메달을 따준 1500m에서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선수가 또 색다른 강원도의 인물로 선수로 새로 등장을 해서 금메달을 또 1500에서 따주셨습니다. 속초 여고부 선수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 현재 기록은 어떻습니까? 순위는? 저희가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선수단은 지금 성적은 역도와 태권도, 수영, 유도 종목이 좀 강세로 해서 총 저희가 금메달 1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8개로 해서 현재 저희가 17개 시도 중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저희가 지금 8위로 지금 집계되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결승전부터 시작해서 중요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남아있는 경기는 몇 경기고 예상 순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개인 종목으로는 수영과 레슬링, 자전거 총 3종목이 김천과 안동, 영주에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또 단체전 종목 경기로는 여고부 농구 종목의 춘천여고가 오늘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또 남고부 야구 종목에는 강릉고등학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여고부 핸드볼 종목에서는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가 또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김천, 포항, 경주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 특이한 것은 우리 태백 황지정보산업고는 이번에 핸드볼이 우승할 경우는 전국체전에 7연패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뜻이 깊고요. 또 춘천여고나 춘천여고 농구와 강릉고등학교 야구는 올해 우승할 경우에 첫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좀 경사스러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순위는 한 8위, 잘하면 7위. 사실 서울대 저희가 100개 대회 때는 강원도가 최하위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고등부만이라도 한 8위에서 7위 목표를 지금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경기가 안 치러졌고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작년하고 비교할 때는 재작년에는 저희가 13위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상당히 좀 서울대에서 좀 많이 강원도민 체육인들한테 실망감을 줬죠. 그래서 거기에 교훈을 삼아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8위 내지 7위, 잘하면 7위 이 정도의 지금 목표를 두고 지금 중간 위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초 여자고등학교 박우림 선수네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많은 선수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우림 선수의 활약 또 개인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니만큼 결승전인데 좋은 성적 거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대표 경제 한류 축제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 열립니다. 원주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온라인 개막식으로 시작이 되죠. 네, 올해로 9회를 맞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동북아 대표 경제축제인데요. 오늘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원주 오크밸리에서 338개 업체의 참여로 개최됩니다. GTI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의 약자로 두만강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 간 개발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 협의체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 매년 GTI 국제투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방문 초청 인사를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참가 기업과 경제인 150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고요. 개막식 상황을 비롯해 각종 진행 현황은 박람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의 온라인 GTI 박람회 채널로 방송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온라인 프로모션,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제품 홍보와 판매를 하고요. 동부가 성장회의, 수출 계약 체결식, 또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GTI 플리마켓 행사도 진행됩니다. 최기철 GTI 박람회 추진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원 도시가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일찌감치 GTI 지역을 황금 마그마를 품은 신흥 경제 블록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이 경제 한류길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유엔에 제안을 해서 GTI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2013년도 1회를 시작으로 이제 GTI 박람회를 해오고 있는데 GTI 박람회가 추구하는 세 마리 토끼가 있다면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것, 두 번째는 내수 판매의 창을 열어주는 것, 세 번째는 관람객을 통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GTI 박람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고요? 일정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검색창을 통해서 어디서든 박람회를 관람하거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일단 개막 첫날 개막식 후에는 온라인 스타 선발 기업과 바이어 기업이 만나는 스타 기업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바이어 기업이 제품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심화 수출 상담회를 운영합니다. 개막 2일차인 내일은 중국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론칭쇼, 또 강원도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협약이 진행됩니다. 16일에는 이영표, 안정환, 기성용 등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소장품을 기증받아서 온라인 경매인 GTI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최기철 GTI 박람회 추진센터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GTI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서 열립니다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다채롭고 재미있고 또 코로나19로 심해 겨워하시는 그 도민 여러분, 그다음에 그 애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 가상 공간에다가 설치하면서 이제 야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원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2억 원에 달하는 대박 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GTI 박람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착하고 우수한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 2억 원에 달하는 경품 찬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애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2억 원 상당의 경품과 다양한 판촉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GTI 개막식 유튜브 시청 이벤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개막식이 열리는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GTI 박람회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고요. 개막식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을 달고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전송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요. 또 강원도 대표 캐릭터인 범이고미의 퀴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17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메타버스관을 클릭해 범이고미 캐릭터를 누르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모든 퀴즈를 맞추면 응모가 됩니다. 카페 교환권부터 해서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겨서 경제 활성화 또 기업의 많은 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 거리에 세워진 킥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동 킥보드인데요. 이 편리한 이동 수단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 최미옥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미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미옥 의원입니다. 최근 이 전동 킥보드 탄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뛰고요. 저희 사무실 앞 그 교통섬에도 많이 놓여져 있던데 왜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급증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학가에서 2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9월부터 그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급증을 체감하셨을 텐데요. 네. 원주에서는 그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이 작년 4월부터 그 싱싱이라는 업체에서 시작해서 2개 업체에서 한 300대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3개 업자가 이 사업에 더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싱싱, 알파카, 지쿠터, 디어슝 이 5개 업체들에서 1,100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주에 지금 1,100여 대의 킥보드가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는 시에서 그냥 편리로 인해서 이제 편리성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업체가 따로 있군요. 네. 이거 사설 업체들입니다. 민간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탄 전동 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도 괜찮은 건지 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방치는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너무 많은 민원들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큰 공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역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심각한 그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 문제로 크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생각 없이 아무데나 세워둔 그 공유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또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또 유모차 이용하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에게는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에 또 내팽겨쳐진 그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짜로 타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간마다 요금이 설정이 돼서 이용한 거리에 대해서 나중에 결제를 하게 됩니다. 궁금하나요? 어떻게 결제하는지도. 그럼 이로 인해서 혹시 사고 건수는 얼마나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요? 사실 사고 건수는 그 안전모 미착용 그 170건과 2인 탑승 3건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경찰에서 순찰을 돌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 특성상 운행 반경이 넓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 현장 적발 위에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긴 전동 킥보드만 있고 안전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원주시에서도 대여업체에서 그 순차적으로 킥보드에 고리를 부착해서 안전모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인지 지금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큰 문제는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음주하고 또 탄다는 게 문제군요. 네. 그렇죠. 요 단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단속하고 있고 범칙금도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무면허 범칙금은 10만 원, 그 등화장치 안전모 미착용은 또 1만 원, 승차 정원 위반은 4만 원, 음주운전은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또 운전하게 되면 부모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막을 단속이나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원주시가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조성이 다 됐나요? 네. 그 전동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아무 데서나 갑자기 튀어나온다 해서 킥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자
박원 의원이 지난달 원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이 조례의 근거에서 원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 주차구역을 14개소에 80명 규모로 기업도시 10군데 50면, 흥업면 4군데에 30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대여 앱을 통해서 알파벳 P자로 주차장의 위치를 표시해서 이용자들은 이 주차장에서 전동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차구역이 조성되면서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차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뭐 당부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네.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가 작아서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데다 저렴한 요금, 편리한 주차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겠습니다. 도로와 인도는 나와 이웃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실 때나 주차하실 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보도에 설치한 점자 블록에 반납하는 것은 시각장애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인도 중앙에 주차하는 경우 유모차 진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용하신다면 원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교통환경이 정착되리라 생각하며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주시 최미옥 의원이었습니다. 성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